안녕하세요. SNLTV L코치 엘프로입니다. 오늘은 또 신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긴 할 건데요. 우리가 또 사연을 들여다봐야 되겠죠. 네,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거 제일 싫어요. 네, 잘하시는 게 아닌데 제 것까지 다 해주시고요. 이런 좀 부자연스러운 거 좀 허용을 못 하겠고, 그러면 사연을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보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2년간 열심히 취업 준비를 하고 원하는 직장에 입사하게 된 신입입니다. 축하합니다. 정말 축하드려요. 회사에서 이쁨도 받고 저 열정적인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매사에 긍정적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부서는 전화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전화네요. 전화로 시작해서 전화로 끝난다 해도 과언이 아니고 이런 부서가 많죠. 그런 부서는 없습니다. 신입 생각이죠. 갑자기 전화가 많이 온다는 네. 그래서 얼마 전에 월말이라 이제 부서가 상당히 바빴습니다. 저는 아직 신입이라 위에서 지시해준 업무가 열심히 하고 있는 중이었죠. 근데 전화가 울리는데 다들 바쁘셔서 전화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됐고, 신입인 제가 전화를 당겨 받았습니다. 매뉴얼대로 인사부서 이름까지 말하고 상대방의 말을 듣고 있는데 도무지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겠더라고요. 전화 내용 중에 한 20%만 겨우 알아듣고 나머지는 도저히 무슨 말을 하고 계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업무 용어도 너무 많고 제가 메모를 하고 있는데 메모가 무슨 내용인지도 알 수가 없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고 통화를 할 때 메모는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주세요 라고 하셨어요. 이 내용도 저도 이제 100% 공감합니다. 초기에는 모르죠. 네.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맞아요. 네, 정말 몰라요. 저는 우선은 오늘은 상황이 물론 이제 전화에 대한 것을 물었긴 했는데 핵심 포인트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당겨받고 했는데 처음에 신입이 전화를 받으면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거 공통될 것이고, 주요한 문제점 하나를 발견했는데 네. 뭐가 있냐, 전화를 할 때 통화 중일 때 메모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렇죠. 요즘같이 특히 우리가 비대면 업무가 특히 많아졌을 경우에는 우리가 전화뿐 아니라 뭐 화상이라던가 이런 소통이 많아졌는데 메모가 중요한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메모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화를 포함해서 좀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뭐 얘기로 말씀드리는 것보다 또 간단하게 상황을 한번 보여드리고 다시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SNL의 김신입입니다. 저희 콘티 작업물 언제 보내주시나요? 콘티 작업물요? 네, 클라이언트 보건이라서 빠르게 보내주셔야 되는데 지금 이미지 파일 말고 변환 가능한 파일로 빠르게 보내주시고요. 메일은 아시죠? 잠시만요. 네,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잠시만요. 저기 네. 죄송한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니, 지난주에 제가 요청 드린 건데 홍보물 그 제작 요청 드린 거 빠르게 보내주세요. 홍보물요? 네, 연대압이랑 세로 현수막이랑 에이트 실무 사이즈로 제작 요청 드렸잖아요. 이미지 파일 말고 변환 파일, 원본 파일로 주시라고요. 이미지 파일이랑 네, 메일은 아시죠? 그때 보내주신 거 있어가지고 그쪽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저 죄송한데 저희도 제가 바빠가지고 빠르게 좀 보내주세요. 정말 죄송한데 잠시만요. 제가 지금 저기 입사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된 신입이거든요. 진짜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다들 바쁘셔서 저희 월말이고 지금 업무가 너무 많으셔서 제가 전화를 좀 땡겨 받았는데 죄송한데 다시 한번 아니, 말씀해 그러면 주세요. 확인해보시고 빠르게 보내주세요. 저희도 급해가지고요. 그러면 지금 그럼 다시 말씀해드릴게요. 네. 저희 잠깐만. 이미지 파일이 현수막에 달려서 메일로 보내라는 얘기가 무슨 일? 내가 메모했는데 내가 하나도 모르겠네. 여러분, 이럴 때는 정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저희 솔루션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려주세요, 엘코치님. 네, 상황이 잘 봤습니다. 네. 근데 그 연기가 네. 신입사원 연기를 계속 꾸준히 하시고. 그렇죠. 제가 지금 저항을 받게 생겼다고요. 승진은 언제 하실 거거든요. 회사가 왜 승진을 안 네, 시켜주시고. 그렇죠. 제가 지금 몇 년째 계속 제가 볼 때는 신입사원이에요. 승진을 지금 못하고 있는 게 지금 좀 전처럼 그 전화 응대를 하니까 승진 못하는 그런 것 것 같아요. 네. 네, 좀 전환기를 잘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저 영상을 참고해서 빠르게 승진할 수 있게끔 네네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네. 우선 상황을 보셨는데 어떠셨어요?
이 부분은 솔직히 신입이 아니고 이렇게 다른 부서 업무라든지 그럴 때 제가 전화를 당겨 받아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근데 네. 이제 대처가 어떻게 되느냐, 네. 그게 중요한 부분인데 뭐 저희야 이제 경력자다 보니까 알 수 있지만 좀 더 정확하게 쉽게 풀어서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네네, 얘기를 해주시죠. 우선은 지금 그 두 가지를 제가 상황이 있었을 때, 좀 전에 있었던 것 중에 이제 신입이 받았을 때 모르는 내용들이 있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 두 번째는 전화 통화를 포함해서 메모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는 것, 이 두 가지를 좀 알려드리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우리 신입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는 상황을 보니까 네. 이야기를 하시는 상황을 잘 보시면 제가 신입이라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서 죄송합니다 라는 걸 계속 반복하고 있더라고요. 중요한 건 핵심 요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도 계속 반복할 필요 없고, 제가 신입입니다 이야기할 필요 없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죠 우물쭈물하는 것도 할 필요가 없어서 해야 되는 것은 하지 않고 다른 시간만 허비하고 있는 상황이 좀 보였거든요. 그래서 사실 신입은 처음에 전화를 받게 될 경우에는 긴 통화를 할 수 있는 내용이 없어요. 왜? 의사결정이 없고 내용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짧은 통화로 끝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뭐 죄송합니다는 한 번만 하셔도 되고, 오히려 담당자께 연결을 해드리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 같은 경우는 다들 바쁘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신입사원이 열정이 있으시고 예쁨을 받고 싶어요. 네. 이제 오랜만에 회사를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당겨 받았긴 했는데 마음은 어때요? 이 마음가짐? 태도? 네네. 그런데 사실 뭐 마음가짐의 태도가 중요하긴 한데 요즘은 신입이 저희가 의지로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사회생활은. 그래서 왜냐면 의지 포함한 스킬이 있어야 되는 요소인데, 이제 의지가 있다면 스킬을 좀 함량해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제가 담당자 분께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자님께 연락드리라고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멘트도 좋은데, 저희가 교육이니까 제가 조금 더 플러스 되는 걸 알려드릴게요. 담당자께 알려드릴게요만 하면 상냥하지 좀 않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쪽에 납득이 될 수 있는 이유를 말하고 중요한 용어를 말하는 게 필요해서 땡땡땡 담당자님께서 연락드려야 신속하게 해결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신속하게 해결할 사람이 아니라서 담당자님께서 신속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연락드리겠습니다라고 한다면 그분이 주저리 말하다가도 끊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좀 대응이 될 수 있게끔 하시는 것이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 이분들 같은 경우는 신입사원이에요. 제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신입사원입니다라는 얘기가 그런 뜻으로 느껴졌나 봐요. 맞아요. 방패처럼. 맞아요. 네, 그래서 이거 좀 바꾸시는 좀 전에 게 보면은 사실은 죄송합니다. 제가 신입입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라는 것도 다 자기 방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항상 나의 방어적인 부분이나 내가 관리적인 부분이나 내가 액션을 하는 입장이 아니라 타인이나 고객의 상대방의 입장에서 해석을 해주는 게 필요하죠. 왜? 그분은 지금 빨리 해결하고 싶은 그쵸. 게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게 좋고요. 그다음 두 번째, 내 메모를 내가 알 수 없어 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메모에 있어서의 세 가지를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모는 일단 세 가지의 기술이 중요한데, 네. 첫 번째가 시간이 지나고 확인이 가능한가여야 돼요. 네. 메모를 작성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나만 알아볼 수 있으면 되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렇죠.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메모는 시간이 지나고 알아볼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메모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알 수 있게끔 메모화를 시키는 게 좋은데, 요즘은 사실 아날로그 말고 어플로 메모가 많아요. 그래서 어플을 이용하시면 투두리스트 퓨어에서 할 일 관리 등등 메모를 할 수 있는 요건들이 있고, 아니면 어플이 아니더라도 개인 모바일에서 메모할 수 있는 것을 정확히 두고 후에도 확인이 될 수 있게끔 해주셔야 돼요. 두 번째는 메모용 노트는 하나로 통일하셔야 돼요. 그렇죠. 다시 말해, 내가 어플로 하시거나 아니면 내가 노트로 하시거나 하나로 통일해야 되는데, 저도 제가 직원들을 보게 되면은 어제 지시할 때 들어왔던 노트와 오늘 가지고 오는 노트와 그 전에 노트가 다른 걸 많이 보는 직원들이 있어요. 이 메모는 본인도 어디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노트는 하나로 하는데, 단 업무별로 기호별로 분류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는 노트가 3개가 있다. 그러면 이건 지시용이나 회사용으로 하는 뭐
업무용 노트 그리고 개인적으로 사적인 내용을 담는 노트 구분을 하셔서 네. 하시는 것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고요. 그럼 세 번째는 간단, 명료, 구체인데 간단하고 명료하게 구체화를 시켜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그렇죠. 되겠죠. 그런데 보통 전화가 왔을 때 메모를 하죠. 그러면 우리가 오전 중에 어느 사무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적어놓고 그대로 전달하면은 좋지 않고 간단 명료, 오전이 아니라 10시 A 사무실에 K씨에게 전화하기 라고 하고 괄호를 하시거나 해서 무엇 관련, 기획안 전달 관련 이렇게 그러니까 몇 시에 그리고 어느 장소에 누구에게 그리고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명료하게 전달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화응대에서 그 육하원칙을 많이 쓰셨잖아요. 네. 예전에. 네네. 요즘에는 좀 어떻게 좀 다르게 바뀐 게 있나요? 아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금 좋은 이야기를 하나 하셔가지고 좀 추가되는 메모 방법에서의 상황별 세 가지를 하나 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뭐 있냐면 업무하는 직장인이 가장 메모를 해야 되는 것 중에 대표적인 세 가지가 회의할 때 메모, 그리고 두 번째가 상사 지시에 대한 메모, 그리고 세 번째가 저희처럼 전화 통화에 대한 메모가 있습니다. 그러면 회의할 때 메모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지금 말씀하셨던 육하 원칙입니다. 회의록을 기록을 많이 합니다. 근데 회의록을 말씀을 하는 부분들을 그대로 기록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다시 정리할 때 육하 원칙에 의거해서 기록이 돼 주셔야 돼요. 그래서 회의할 때 메모는 육하 원칙에 의거해서 내용과 언제까지 누가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걸 꼭 담겨져 있는 내용이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가 이제 가장 많이 실수되거나 소통이 어려운 게 이제 상사에 대한 메모를 하는 그렇죠. 것이죠. 예. 제가 상사에 대한 메모를 하는 경우에는 에피소드가 많아요. 예. 제가 지시를 하게 되면 이제 메모를 하는 부분을 보게 되는데 제가 어떤 분은 예전에 이제 어떤 직원께서는 저기 아랍 쪽 그렇죠, 사람이었어요. 예. 저도 안 저는 메모를 봤는데 자기도 못 도무지 알아듣잖아요. 본인도 네, 못 못 알아보면 아랍어를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저희가 전화를 하는 경우에도 이렇게 끄적끄적하는 게 다 들리거든요. 그래서 상사에 대한 메모를 할 때는 정확하게 기입을 해주시는 것도 중요한데 중요한 거는 메모된 것을 확인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메모 확인을 받는 게 아니라 그럼 제가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게 여기까지 이렇게 이걸 하시라는 말씀이시죠? 라고 하는 확인을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 얼마 전에 제 지인께서 하나 심쿵됐던 이야기를 하나 해주셨는데 신입이 왔대요. 그래서 지시를 내려서 책상에서 메모를 하는 부분들을 보면서 지시를 하는데 그거 아시죠? 상대방이 지시를 하고 있을 때 상대방이 메모하는 걸 다 보고 있어요. 특히 직급이 높으신 분들은. 근데 그분께서 얘기를 하시는데 서울, 경기, 부산 지역을 어쩌고 저쩌고 라고 하는데 상대방이 적고 있는데 내가 말하는 그 단어가 서울, 경기, 부산이 적어나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내 말이 상대 글자로 보인다는 건 엄청나게 심쿵한 일이거든요. 그렇죠. 나의 얘기를 잘 듣고 있구나. 그 부분을 보고 이 신입 제대로 활용하거나 업무를 잘하겠구나라는 걸 느꼈다. 사실 예쁘잖아요. 상급자한테 네. 심쿵받는 게 크게 많은 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맞아요. 이런 요소예요. 네, 소소하게 이야기를 잘 듣는구나. 근데 우리가 이제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하나를 보고 전체를 판단하기 때문에 좋은 요건이 되시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전화 통화에 대한 메모잖아요. 네. 이것도 제가 좋은 사례로 하나 알려드리면 제가 전화를 했을 때 우리 모 직원의 경우에는 탁탁탁탁 찾아 소리가 들리는 직원이 있어요. 그렇죠. 무슨 말이냐? 메모를 적는 것이 본인이 누락되는 게 많아서 본인은 타자를 치면서 기입을 하는 게 빠르다 보니 전화 중에 계속적으로 이렇게 제 말들을 기록을 하는 것이 전화로 음성이 들리는 거죠. 잘 기록하고 있구나. 그 다음에 본인이 정리를 하면 되는 요소이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 좋은 방법인데 그 외에 어떤 분들 경우는 끄적끄적 하는 게 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분명히 그림을 그리는 것 같은데 저건 글자는 아니다. 근데 그런 느낌이 전화의 통화상으로 다 들리거든요. 그러면은 이야기를 하거나 지시를 내리고 있는 상황에서도 내 이야기를 듣나라고 하는 것을 가져서 오히려 혼선이 되는 요소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모라는 게 얼마나 소통자 입장에서 중요한 건가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전화 통화를 하는 경우에는 특히나 우리가 전화를 걸 때 메모를 준비하고 전화를 받을 때 메모회를 작성을 해주셔야 될 때 좀 전에 말했던 메모 기술들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시면
특히나 좀 효과성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게 아까 앞전에 지인분이 그 내 말 한마디 한마디 적는다고 하셨잖아요. 네. 또 다른 우리 또 회사 직원이 네. 타닥타닥 소리가 난다고 했죠. 네. 제가 볼 때는 똑같은 버전인데 비대면 버전이 아닌가. 네, 맞아요. 그렇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지금 말씀을 잘 주셨는데 심쿵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전화 이야기를 하는데 메모를 얘기하는데 갑자기 심쿵이 뭐야라고 할 수 있죠. 누구나 소통의 일이거든요. 그러면 특히 우리가 전화나 메모나 이런 게 포함되어 있는 건 다 의사소통인데 상대의 이야기를 잘 듣고 있는 그렇죠. 것인가라는 게 첫 번째 출발점이에요. 그러면 잘 듣고 있구나라고 하면 뭐가 형성되냐? 트러스트, 신뢰가 형성이 되고 그러고 나서 우리는 모든 업무가 시작이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신입이라고 하는 것은 왜 많은 실수가 생기거나 왜 어려운 부분이 생기냐면 아직 서로가 모르는 사이죠. 신뢰가 형성이 안 돼 있다는 거죠. 그건 뭐냐면 회사 입장이나 아니면 상급자 입장에서는 의심이 생기는 거죠. 왜? 실수나 사고가 생기면 안 되니까. 그래서 항상 리스크를 가지고 업무를 지시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신뢰를 줄 수 있는 역할자가 된다라고 한다면 훨씬 더 업무가 효율성 있게 전개가 그렇죠.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이런 업무에 있는 패턴을 소통을 잘하는, 잘 들어주는 역할부터 출발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알고 보면 업무를 잘하고 효율성 있는 것까지 가는 것이 출발점은 뭐다? 잘 듣고 소통이 잘 되는 것부터 시작이다라는 것을 말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청입니다. 경청. 신입이 심쿵시키는 그런 횟수가 많아지면요. 네. 본인은 칭찬받아 좋고 직급이 높으신 분들은 이런 신입이 들어와서 좋고 윈윈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심쿵 포인트를 많이 가질 수 있는 회사 생활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네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 신입들한테 응원 보내고 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신입사원 화이팅! 감사합니다.